2월 15일 토요일 광명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전일 라인 맞대결로 편성이 짜여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치열한 접전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부분 비노조 선수들이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승철이 외선에서 차가 나오면서 우승 유일하게 결승 진출을 확정 지어놓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결승 멤버가 6명이 비노조다 보니까 이승철이 경주를 풀어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 더군다나 또 전일 선전 펼쳐 나갔었던 선수들이 금일도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전일 우승자들이 금일 본인의 연대들과 확실하게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짜여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종훈련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강재원, 김태한, 이성록, 이로키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강재원, 김태한, 이성록, 이로키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몇몇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강재원하고 장태찬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마크 쥐병 선수인 강재원이 오랜만에 선행력까지 발휘 나갔는데 전반적 시속감은 괜찮았습니다. 장태찬 호흡과 막혀 나가면서 훈련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로키, 김광근, 이성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이로키의 선행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항상 지종훈련 때는 시속감이 좋은데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이로키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성록, 김다빈, 이용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이성록의 선행감도 상당히 좀 좋았었고, 후미권 선수들은 막해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태한, 남승우, 전종원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금일 전일 김태한 나름 선전 펼쳐 나갔습니다. 대회를 이끌어 나갔었던 김태한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남승우, 전종원은 막해 만족하면서 훈련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말씀드리면, 강재원, 김태한, 이성록, 이로키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승급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승컵 6라운드입니다. 전일 김민호가 저측 타임 잡아 나가면서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윤재와 남용찬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김원정이죠. 전일 김원정이 직선에서 쉽게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임지연이 원체 노련을 했어요. 임지연이 김원정 취입 견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주현욱이 반바퀴 지점에서 힘을 쓰다 보니까 임지연 편안하게 주현욱 활에 나가면서 김원정 견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원정 2착은 필요 없죠.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2차권 진입하다 보니까 다소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원정, 김민호와 맞대결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 시즌부터 월평팀 선수들 전체가 1노조에 가입하다 보니까 두 선수가 노조와 비노조의 맞대결로 경주 편성에 짜졌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원정이 소주부담 안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하동성이 자리 잡고 이승현하고 이상경이 경주에 주도권 잡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윤재가 앞만 보고 날려 나가죠. 김민호가 쫓아 나서고 남영찬이 따라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윤재 탄력 붙여주게 된다면 김민호가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원정은 이래저래 김민호를 쫓아 나서서 취입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 회차 김민호의 몸 상태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민호가 정윤재를 확실하게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만큼 김원정 견제는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호하고 김원정의 동반 입상 중에서는 김민호가 유리하죠. 두 선수가 협공 펼쳐 나갈 이유는 없어요. 정면 대결인데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결승선 통과 시에는 김민호하고 김원정이 함께 통과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윤재 때문에 김민호가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전일 정윤재 타정부터 때렸다가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난조 보이고 있는 정윤재이긴 합니다만, 내선 잡고 힘을 썼을 때는 시속감이 괜찮죠. 김민호가 철저하게 정윤재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차선까지 생각한다면야 김민호하고 정윤재 동반 입상, 김민재하고 정윤재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하동성이 직전 1호 경주 때 선행으로 우승을 찾아 나갔습니다. 시속감이 나쁘지가 않죠. 하동성이 때려주고 김원정이 몰고 가되 정윤정의 후미를 김민호하고 남영찬이 막혀 나갔을 때 정윤정가 넘어서다 퍼지게 된다면 김민호까지 함께 고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김원정이 하동성 몰고 와서 직선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한 상황인 만큼 김원정하고 하동성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이승현이 쫓아 나서는 경주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원정하고 이승현의 동반 입상 정도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윤재의 시속감 여부에 따라서 김민호의 작전 달라질 수 있고, 김민호의 뒷자리 또 남영찬까지 물고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래저래 김원정보다는 김민호가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야 김민호하고 김원정 두 선수가 결승 동반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3차권에서는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동성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직전 경주처럼 시속감이 괜찮다면 김원정이 몰고 가면서 김민호 완벽한 견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김원정이 가면 하동성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삼복승에서 좀 양분해서 공격적으로는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현지훈 전일 경주 돌아보면 너무나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희속이 안 나오는 경주에서는 본인이 직접 취입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너무나 타이밍 재다가 오히려 이승철에게 잡혔습니다. 후미 조절에 나가다가 김연경이 있었기 때문에 현지훈 입장에서는 좀 김연경이 견제해 줄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방심했었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현지훈이 우승 차지해 나갈 수 있는 타이밍에서 세게 나가야 되는데 결국 방심하다 보니까 이승철에게 잡히면서 현진이 2차권, 이승철이 우승 차지해 나가면서 결승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아쉬웠었던 현지훈, 금일만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현이 자리 잡죠. 현지훈이 쫓아 나서고 최민호가 따라 나서는 견주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현지훈이 김현, 최민호와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가기는 이으뜸 때문에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현지훈도 이으뜸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 짜졌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현지훈과 이으뜸의 전략적인 타협이라기보다는 알아서 이으뜸이 부진만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이으뜸 완벽하게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이태원이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의 뒷자리 이으뜸이 밀착 막혀 나가는 경주 상황에 따라서 직선 취입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만큼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현지훈과 이으뜸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진하고 이뜸의 전략적인 타협이라기보다는 알아서 이뜸이 날라오고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는 두 선수가 결승 동반 넘어서는 경주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지훈이 힘을 쓰게 된다면 최민호가 금일만큼 마크 지켜내면서 후미 견제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원래 김태환도 컨디션 괜찮기 때문에 김태환이 힘을 쓰고 이으뜸이 몰고 가고 장태찬이 먼저 앞선 자각해 나간다 하면 현지훈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수월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선행 나섰다가는 오히려 더 고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내놓고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현지훈과 이으뜸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현지훈하고 최민호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지훈하고 이으뜸은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선에서 내려와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태환 선행 자체가 선발급 어중간한 시속밖에 나오지도 않다 보니까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은 컨디션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태환이 때립니다. 이으뜸이 몰고 가고 장태찬이 따라 나서는 경주가 되게 된다면 이으뜸이 최근 부진 만회 나갈 수 있는 기회 잡은 것 같아요. 김태환 상대로 차는 나옵니다. 이뜸하고 김태환의 동반 입상, 이뜸하고 장태찬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지훈이 득점 높다고 강축 경주는 아니고 최근 들어서 고전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으뜸도 또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편성의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현지훈하고 이으뜸을 삼복승 중심으로는 기대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지훈이 빠지거나 이으뜸이 빠지게 된다면 현지훈하고 최민호가의 협공이 가능하죠. 이뜸하고 김태환의 협공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에선 공격적인 승부는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8경주입니다. 이번 회차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이태원 전일도 꾸역꾸역 넘어서면서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칫 김동관에게 잡힐 뻔했습니다만 확실하게 컨디션 괜찮았었던 이태원, 과연 김다빈, 황준하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황준하 많은 기대를 해봤습니다만 결국 고전을 면치 못한,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직전 회차는 다르게 아쉬움을 남겼었던 황준하이긴 합니다만 컨디션만큼은 괜찮아요. 주도력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태원이 초조보다 안고 있기 때문에 황준하가 힘을 쓰고 김다빈이 따라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윤여범이 주연욱을 달고 쏘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준하도 타이밍 잡고 힘을 쓰면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더군다나 김다빈이 있기 때문에 윤여범 입장에서는 이태원보다는 김다빈을 타겟으로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털렸던 김다빈이에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황준하 몰가서 이태원이 좀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금일만큼 황준하가 좀 타이밍 잡아 나가야 되는,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만큼 이태원하고 황준하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되는, 직전 회차처럼만 힘을 쓰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전일은 선행 나설 수 있는 정윤재가 있다 보니까 다소 좀 어중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짧게 가져가려고 하다가 박병하게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황준하 컨디션 괜찮습니다. 이태원이 황준하 몰가서 짧게 취패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다빈이 26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마크 집중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다빈은 훈련 파트너가 이태원인데 윤여범의 기세가 원체 좋고 주윤우까지 들이대게 된다면 김다빈이 전열처럼 털릴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하고 윤여범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원하고 황준하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태원하고 윤여범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황준하가 때리고 이태원이 몰가고 김다빈이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태원이 김다빈 달고 황준하가 뒤로 가게 된다면 윤여범하고 주윤욱이 후미권 막혀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직전 회차도 황준하가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잘만 하면 이번 편성 황준하가 그대로 끌고 들어간 작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일 고전했기 때문에 배당이 더 괜찮은 황준하하고 윤여범의 동반 입상, 황준하하고 준현욱의 동반 입상, 이태원이 자칫 동기생이자 동강주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김다빈 챙겨 주려고 하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황준하가 직전 회차처럼 선전 펼쳐 나가는 또 경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준하하고 윤여범이에요. 황준하하고 주현욱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이태원하고 황준하를 묶어서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만 하면 김다빈도 마크 됐을 때는 잘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윤여범하고 주현욱의 협공도 삼복승에서 좀 공격적으로는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9경주입니다. 전일 광명우스급 10라운드 박병하 때문에 다소 좀 가볍게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박병하 머리가 아니라 전영규 머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예상기들은 박병하 머리를 많이 잡았었는데 저는 확실하게 전영규가 경주간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말씀드렸었죠. 박병하를 상대로 전영규가 추입이 나왔습니다. 추입은 귀신 같은 전영규, 금일도 짧은 선수들과 경합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영규가 이성록의 선행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다소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성록이긴 합니다만, 화끈하게 힘을 써주게 된다면 이성록이 힘을 쓰고 전영규가 몰고 가고 김원호가 따라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기껏 해봐야 박윤아가 힘을 쓰고 이승철이 전일처럼 기회 노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성록도 기복은 심합니다만 내선 잡으면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전영규가 이성록 철저하게 활에 나가면서 이승철 박윤아 견제 나가게 된다면 전영규와 이성록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성록이 얼마만큼 힘을 쓸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쪽이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이렇게 이성록의 선행감이 괜찮아야 돼요. 전영규하고 이성록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승철이 간만에 결승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치기 타이밍
잡아나갔었던 직선 취입 승부 펼쳐나갔었던 이승철, 전영규하고 이승철 두 선수만 결승 확정 지어놓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처럼 이승철이 전영규의 뒷자리를 공략해 나가게 된다면야 전영규하고 이승철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영규하고 이성록의 동반 입상이 유리할 것 같아요. 전영규하고 이승철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이성록이 전영규도 알고 쐈을 때 박윤아가 넘어서게 된다면 이승철이 전열처럼 활약이 나가면서 직선 취발 살려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승철하고 박윤아의 동반 입상, 이승철하고 박윤아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아요. 이승철하고 이성록 버텨내면서 전영규가 넘어서지 못하는 작전 정도는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승철하고 박윤아의 동반 입상, 이승철하고 이성록의 동반 입상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는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록이 때려줄 수 있는 전영규가 몰고 갈 수 있는 편성이란 점에서 전영규하고 이성록의 동반 입상은 기본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규의 뒷자리 컨디션 괜찮은 이성철이 쫓아 나서는 견주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삼복승에서는 전영규하고 이성록을 묶어 나가시는 전략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어차피 박윤아가 넘어서면 이승철은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노조 선수들 이승철하고 박윤아의 전략적인 1노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은 삼복승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록의 선행감, 전영규의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이승철하고 박윤아가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유지훈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전일 다소 좀 직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었던 유지훈입니다. 다소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직선에서 차가 나오지도 못했고 몸싸움에서 밀려났었던 유지훈이 과연 이번 편성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유지훈 마크 취평이기 때문에 힘을 쓰는 선수로 활약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연대가 강재원, 김경갑, 정희성입니다. 하나같이 유지훈이 챙겨 나가야지만 가능한 선수들과 경주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지훈 힘든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재원이 초보보다 안고 있기 때문에 유지훈이 자리 잡고 김경갑, 정희성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종을 할 때 강재원이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강재원이 때리면 선발급 선수들과 어중간한 시속 발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유지훈이 강재원을 활약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오히려 김민배가 김동관을 달고 넘어서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도 김민배가 완벽하게 김광근 달고 쏘면서 김주석을 견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득점은 유진이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김민배가 김동관 달고 쏘면 유진이 김동관을 빼앗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컨디션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는 김동관입니다. 전일도 직선에서 잡을 뻔했어요. 이태훈을 잡을 뻔했었던 김동관, 김민배하고 김동관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동관의 직선 취입발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일처럼 적극적인 승부 펼쳐나가게 된다면 김민배, 김동관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배하고 김동관의 동반 입상 기대해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유지훈이 외선에서 차가 나오게 된다면 김민배하고 유지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인 만큼, 김민배하고 유지훈의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민배하고 김동관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김민배하고 유진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 가능성 전일 유진이 고전 면치 못했기 때문에 금일 더 좋은 배당판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종훈련 때만큼 이로키가 컨디션이 좋았었죠. 유진이 몸싸움에 능하기 때문에 몸싸움이 약한 김민배를 상대로 이로키 훈민을 빼는 견주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로키 활약이 나가면서 유진이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유지훈의 뒷자리는 4번 강지원이 쫓아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라권 연합이죠. 유지훈하고 강지원의 동반 입상
유진하고 강재원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득점은 지금 유지은이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김동관이 외선에서 김민배를 상대로 넘어서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선행을 유지은이 활에 나가게 된다면 김민배는 넘어서다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유지은의 뒷자리를 김동관이 쫓아 나서는 경주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은 유진이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유진의 연대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유진보다는 김민배 쪽으로 배당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진하고 김동관의 동반 입상도 배당이 괜찮게 형성될 수 있는 만큼 함께 한번 주시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김준하고 강재원, 김준하고 김동관 동반 입상을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김민배와 김동관을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아요. 빼앗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에서는 이득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조훈련 때만큼 컨디션 좋은 1호키가 힘으로 버텨내게 된다면 김민배, 김동관 1호키를 중심으로 삼복승은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기대해 보고 싶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유지은입니다.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하지만 전일 내용 봐서는 다리도 무겁고 연대 세력이 없다는 점에서 김민배 시원스러운 저치기 승부 한번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1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임지연 입장에서는 연대세력 김연경, 김광근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김주석이 전일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직전 회차 결승전 우승차지 나가면서 이번 회차도 좀 욕심을 냈었을 것 같습니다만 결국 김주석, 김민배의 선행을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김주석 입장에서는 장우준이 후미권 막해 나가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지호하고 오디안이 따라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석이 힘을 쓰게 된다면 장우준과 협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지연이 분명 김광을 앞서 나가면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없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현경이 따라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광근은 몰라도 김현경과 협공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도 김광근 마크력 발휘해 나가면서 김민배와 동반 입상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임지연 입장에서는 김현경이 있기 때문에 김광근을 앞에다 두거나 김연경 뒤로 붙이면서 챙겨 나갈 선수는 김연경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이번 패서 임재현하고 김연경의 동반 입장 쪽에 임재현하고 김연경의 동반 입장 쪽에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진석이 좀 아쉬움을 남겼었죠. 금일은 제대로 받아서 쫓아 나서는 경주 가능할 것 같아요. 임재현하고 김주석의 동반 입상은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재현이 김주석 노골적으로 챙겨 나갈 이유는 없죠. 철저하게 김연경을 뒤다 붙이면서 챙겨주게 된다면 김주석도 견제가 가능한 만큼 임재현하고 김연경의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이는 임재현하고 김주석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석이 김연경 털어내게 된다면 장우준이 쫓아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김연경의 뒷자리를 김광근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김주석이 힘든 견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광근하고 장우준을 양분해서도 삼복승은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재현을 중심으로 김연경하고 김주석 양분해서 김연경과 협공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변수라고 한다면 김광을 앞에다 두고 임재능하고 김현경이 쫓아 나서는 겨져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석도 선행력 갖춘 선수입니다. 장우준이 막혀 나가면서 흠이 견제에 나서게 된다면 김주석과 장우준의 동반 입상으로도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김주석과 장우준의 동반 입상, 임재현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김현경이 외선 파고 들어가는 김주석과 김현경의 동반 입상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는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주석과 장우준의 동반 입상은 반드시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김연경하고 김주석하고 김연경의 동반 입상 정도는 차선으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객관적인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특선에서 내는 강급자 3번 임재현, 김연경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연경도 컨디션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착승권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라운드입니다. 박병하가 전일 오랜만에 출전했습니다. 나름 힘을 써봤습니다. 하지만 경주 감면에서는 전영규가 한 수 위였었죠. 전영규가 박병하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다른 예상지들은 뭐 박병하 머리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전영규가 경주 감면에서 앞서 나가기 때문에 분명 유리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전영규하고 박병하의 동반 입상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뭐 금일도 박병하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남승우, 오태걸, 전종원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서 김명섭도 있고 이성민도 있기 때문에 이용희가 이를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박병호가 넘어서지 못하거나 박병호가 넘어섰을 때는 이용희가 쫓아가서 전일처럼 직선 취입발 충분히 살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병호가 예전 기량이라고 한다면 강축입니다. 하지만 작년 11월 이후 낙차하고 나서 14주 만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박병호는 특성급에서 선행력 발휘 나갔었던 박병호는 분명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인 시속도 종속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또 박병호가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이용희가 마크에 나갔을 때는 직선 취입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용희하고 박병하의 동반 입장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용희하고 박병하의 동반 입장, 이용희가 박병하 마크에 나간다면 직선 차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용희, 박병하 동반 입장 쪽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성민이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힘을 쓰고 이용희가 몰고 가거나 이용희의 뒷자리를 이성민이 마크에 나갔을 때는 착순권 진입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 보게 된다면 이용희하고 이성민의 동반 입상, 이용희하고 이성민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이용희가 박병하 상대로 직선 취입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이용희하고 이성민의 동반 입상을 좀 공격적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명섭, 이용희, 이성민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그렇게 된다면 박병호가 전일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갔었는데 전영기가 쫓아갔었으니까 잡았었지 이용희가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박병하의 뒷자리를 전종원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경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병하고 전종원의 동반 입상, 박병하고 전종원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이성민이 전일 라인 전환 시도해서 쫓아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박병하고 이성민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도 박병하의 연대가 활약에 나갈 연대가 없고 이용희하고 이성민, 김명섭까지 연대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병하가 힘든 경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박병하는 아예 빼기도 상당히 좀 버거운 상황이란 점에서 이번 편성도 가볍게 좀 접근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박병하 우승 가능성보다는 이용의 직선 취입발 결승 확정 지어놓은 이용의 승부욕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잘만 하면 삼복승에서는 아무래도 이용희하고 박병하를 묶어 나가신 전략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용희, 이성민, 김명섭으로 이어지는 삼복승 경주권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박병하가 재기량 발에 나가게 된다면 전종원도 챙겨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차권에서는 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일 선전 펼쳐 나갔었던 서들이 대부분 금일도 선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선전 강자들로 나서고 있는 선수들의 연대 세력과 호흡은 맞춰 나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